도나도나 머니 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또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 Q&A 대방출 나갑니다. 저희가 특별히 오늘은 401k하고 IRA에 대한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이 퀘스천은 김윤희 씨의 질문인데요. 먼저 직장에서 하던 401k를 아직 그냥 방치해둔 상태인데 올해 마켓이 좋지 않아서 텍스가 좀 적을 것 같아 지금 라스 IRA로 옮길까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부부의 합산 인컴으로는 직접 라스 IRA에 불입할 수는 없는데 롤오버는 가능한가요? 안 된다면 트래디셔널 IRA로 옮겨서 다시 세금을 내고 라스 IRA로 하는 건 가능한가요? 이렇게 하는 건 백도어 라스 IRA와는 다른 건가요? 몹시 복잡합니다. 지금. 이분은 지금 일단 401k에 있는 돈을 라스 IRA에다 옮기겠다. 근데 401k는 트래디셔널이야. 왜냐하면 세금을 오래 내는 게 세금 브라켓이 적으니까 좋겠다. 근데 부부의 합산 인컴으로는 라스를 불입할 수는 없다. 불입할 수 없다는 건 라스를 지금 자기가 1년에 7,000불씩 내는 거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아니 6,000불일 수도 있어. 죄송해요. 나이를 맘대로 하네. 내 나이 생각을 해갖고. 일단 그거는 멘션하지 마시고 왜냐면 헷갈려. 그거는 없어요. 일단. 어쨌든 라스 IRA를 넣을 수가 없어요. 새로 넣는 거 아니니까. 롤오버는 가능한가요? 롤오버는 가능하시고 이거는 트래디셔널 IRA로 옮겨서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라스 IRA로 하시면 되고 그 풀 어마운트가 이제 텍서블 인컴이 되는 거죠. 롤오버라는 게 뭔지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롤오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롤오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401k 있잖아요. 401k에 이제 거기를 컨택트해요. 내가 회사 더 이상 아니고 나는 개인 어카운트로 옮기고 싶다. 뭐 먼저 하셔야 되냐면은 브로커 딜러에 가셔서 라스 IRA 어카운트를 먼저 셋업을 해야 돼. 브로커 딜러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자기가 가서 해도 은행으로 되고, 가서 해도 어드바이저. 근데 제가 요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은퇴 플랜은 해결을 하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혼자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못 해요. 어디서 꼬였는지를 몰라서. 알아도 어떻게 할지 모르시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저번에 이제 투자 어디 하세요 하면서 플랫폼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들어서 셋업 하시잖아. 셋업 다 하시고 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조금 넣었어요. 이게 이렇게 뭐 트래디셔널 IRA로 와야 되는데 잘못 들어왔어요. 이런 거를 아무도 해결 안 해줘요. 여러분. 어드바이저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예를 들어서 뭐 벵갈드에 옮기셨다 그러면 거기에 전화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들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게 어드바이저가 그런 거 한다고 뭐 돈을 엄청 가져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financial advisor 혹은 registered representative나 investment advisor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돈이 막 더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그분의 이제 시간을 좀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이런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가능한데 본인이 다 만들어 놓고 놨는데 어드바이저는 전혀 인버브가 안 됐는데 문제가 해결을 해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본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세요. 그런데 이제 그걸 대신 해줄 수가 없단 말이지.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음만 대답을 한다고 치면 그냥 401k는 그대로 먼저 라스 IRA 어카운트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얘기하면 돼요. 내가 트러스트 롤오버를 할 거다. 트러스트 롤오버? 그러니까 이게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 라스 IRA 어카운트로 가겠다 하면 직접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카운트가 먼저 만들어 있어야 어디로 보내세요. 이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 놓고 옮기시면 그러면 요 돈을 빠져나간 이 401k 여기에서 이걸 옮기시잖아. 그러면 이제 1099R을 이슈해 주겠지. 그걸로 텍스북으로 하시면 돼요. 텍스를 빼거나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근데 보통 옮길 때 이제 우리가 롤오버를 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 롤오버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 거기서 물어봐요. 너 텍스 위동대 할래? 말래? 얼마 할래? 보통 트래디셔널 IRA는 위드홀딩을 20% 정도 해요. 근데 스테이스 할래? 말래? 더 할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위드홀딩을 하면은 20% 정도를 빼고 라스 IRA로 옮겨준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1099을 받았을 때 그걸 회계사한테 갖다 주면 회계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이제 제대로 된 세금을 뽑아준다는 거지. 아, 그렇죠, 그렇죠. 이분의 퀘스천은 이거였던 것 같아. 401k에서 IRA로 갈 수 있느냐. Roth IRA. Roth IRA로. 안 되면 401k가 트레디셔널이었으니까 트레디셔널 IRA로 갔다가 다시 또 Roth IRA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라스는 그렇고, 근데 내가 이제 이번 해에는 라스로 옮기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회사를 떠났으니까 그냥 내 트레디셔널 IRA로 옮길래요 하시면 그냥 트레디셔널 IRA로 롤오버를 하게 되는 거죠. 세금에 상관없이. 그건 내가 그렇게 한 거지 그때. 나는 그렇게 세금에 하실 수 있는 관계없이. 거예요. 올드 401k에 있는 돈을 페널티 없이 벌금 없이 라이프 인슈런스 회사의 상품에 7년 정도 장기로 롤오버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NVT를 얘기하는 거 같아요. 제가 했잖아요. 가능해요. 네. 근데 이거는 401k에 들어있는 돈이 얼마냐가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401k가 아니라 사실은 IRA로 또 IRA 돈이었어. 나는 IRA 돈이었는데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을 7년 거치 상품으로 사실 내 거는 아마 10년 거치 상품이었던 것 같아. 옮겼는데 내가 찾게 되는 그 날을 뭐 이제 뭐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65세든 70세든 만약에 65세부터라면 한 달에 100몇십 불인가? 뭐이 정도만 받게 되고 300 몇십 불을 받으려면 70 몇 세가 되면 한 달에 그만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놀랬지. 들어가는 돈의 액수를 생각하지 않고 어뉴이티를 잡아 놓으니까 사실 지금 나한테 6만 불이 훨씬 중요하지. 65세 때 한 달에 100 몇십 불, 70세 때 한 달에 300 몇십 불을 받아서 뭐에 쓰겠냐. 뭐에 쓰겠냐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건 내가 대답을 하고 싶은 건 그거야. 내 말이 맞는지는 이제 조이스가 설명을 할 텐데 토를 금액이 얼만지 그리고 이렇게 7년을 장기로 뒀다가 나중에 찾아 쓰는 게 목돈을 이자 붙여서 찾으시는 건지 페널티 없이 아니면은 어뉴이티 상품이 돼서 매달 연금으로 얼마씩 받게 되는 건지를 확실히 알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누어티가 좀 복잡한 상품이에요. 매우. 매우 복잡한 상품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분 나이가 몇이냐 현재.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 몇 년이 남아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돈이 자라야 되는 돈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40대 초반이고 이 돈이 나는 지금 아직도 돈을 불리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면 어누어티가 맞는 상품이 아니죠. 근데 어누어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either 내가 죽을 때까지 guarantee income을 만들겠어요. liquidity는 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을 원금을 안 찾아 쓰는 거가 나한테 중요하지 않고 그 대신 나는 죽을 때까지 guarantee income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거고 또 하나는 나는 그 벌 수 있는 포텐셜보다는 개런티가 더 중요해요.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물건 이제 어누어티라는 프로덕트를 사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은 근데 사실 금액을 얼마 넣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은 금액을 놓는 거를 그냥 멀티플라이 하는 거잖아. 그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프로덕트는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어누어티 중에 어떤 프로덕트는 예를 들어 한 10년 동안은 컴파운딩으로 인터레스트를 주기도 해. 그러니까 컴파운딩 인터레스트 준다는 뜻은 뭐냐면 내 어카운트 밸류, 그러니까 내 실제 어카운트 밸류가 그렇게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얘네가 컴파운딩 인터레스트를 준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 나이가 되면 인컴 베이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 지금 내가 5만 불을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컴파운딩 복리로 계산된다고 하면 5만 불에 대한 이자를 복리로 계속 불려주는 게 아니라 불려주는 프로덕트가 있는데 그거는 내 어카운트 밸류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뱅크 어카운트 혹은 내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 생각해 보자. 내가 10만 원을 넣었어. 마켓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지. 그지? 내려가면 내려가겠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어누어티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8% 혹은 7% 6%를 10년 동안 복리로 줄게요. 그거는 이제 인컴으로 찾았을 때는 그 어카운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올라가서 예를 들어 우리가 10년이 지났다고 합시다. 그럼 8%면 얼마야? 8%라면은
그 9year 정도면 2배가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자고. 그러면 이게 내가 20만이 됐단 말이야. 찾으려고 하는데 20만이 됐으면 20만 불이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을 받으면 얼마를 주겠어요를 해주는 거지. 하는 베이스가 되는 거죠. 베이스가 되는 거지. 거기서 그렇지. 퍼센티지로. 그렇게 나가는 건데 내가 나는 10년 됐는데 돈 찾아야 돼요. 원금 찾아야 돼요. 이게 어카운트 밸류가 아니라 내 실제 어카운트 밸류는 마켓이 어떻게 퍼폼했어요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리퀴디티가 없는 돈이면 좋은 거죠. 내가 이 돈을 원금을 찾아서 뭘 또 해야 돼. 그런 게 아닌 게 좋은 거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알겠어요? 같아. 그러니까는 복리로 불어나는 거는 내가 거치되어 있는 어떤 그 정해진 기간, 7년이든 10년이든 복리로 불어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 정말 20만 불이 됐어. 근데 내가 그 20만 불이 된 돈을 한꺼번에 찾았을 때는 20만 불을 절대 찾을 없죠. 수 없다. 이거는 마켓 상황에 따라서 5만 불이 될 수도 있고 6만 불 아니면 12만 불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뉴이티인 상태로 내가 그때부터 앞으로 뭐 죽을 때까지 혹은 20년 동안 한 달에 얼마씩 찾아 쓰겠다고 할 때는 20만 불에 대해서 준다는 거잖아. 컨디셔널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컨디셔널? 컨디셔널이잖아. No. 그거는 아니, 밸류가 매달 받아서 쓰는 조건이면 그걸 준다는 거니까. 그렇지. 그런 그런- 종류의 그렇지. 개런티를 해주는 그런 거지. 상황이 그런 걸 그렇지. 드는 거지. 근데 그때 어. 가서 10년 후에 내가 목돈이 필요해. 어. 나는 그 돈 필요 없고 그냥 지금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 하면 네. 그 돈이 미리 개런티가 안 되는 거잖아. 플랜할 때 아. 그렇게 인컴을 뽑았을 니드가 없는 사람 그걸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 인컴 다른 걸 해야 어카운트, 된다는 거지, 인컴 다른 밸류가 거를. 있는 그 어카운트 하려고 그러면 또 라이더에 차지가 붙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니어티는 나중에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받아서 쓰는 개념이어야지 의미가 있다라는 걸로 들려 나는. 이게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요, 어카운트 밸류, 그다음에 인컴 밸류 이렇게 따로 나와 있죠. 두 가지 밸류가 딱 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어카운트 밸류는 내가 캔슬하면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어카운트 밸류는 혹시 근데 서렌더 차지 거기다 맞아. 서렌더 맞아. 차지가 어. 빠지겠지. 근데 지금 조이스가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얘기할 때는 복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내가 가진 상품은 그게 캡이 있어. 이자가. 그러니까 실제로 불어나는 돈도 마켓에도 따르지도 않고 그 캡에 대해서만 받게 되니까 작년, 재작년 이렇게 마켓이 좋았을 때조차도 돈이 불어나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내가 그걸 들을 당시에 충분한 이해를 했느냐? 아니 못했어. 제가 오늘 액츄얼리 그 손님하고 면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25년간 심플아이어를 넣으셨어요. 얼마나 릴리지어스하게 넣으셨는지.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어카운트를 다 갖고 오셨는데 심플 IRA를 뭐 IRA 어카운트니까 IRA를 애누이티에다가 넣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넣으시지. 그런데 이제 밸류가 두 가지가 보이는 게 어카운트 밸류하고 그다음에 데스 베네핏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딜하는 컴퍼니가 아니니까 이 데스 베네핏에 인컴 밸류가 섞인 건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다 전화를 해보고 만약에 그게 인컴 밸류가 왜냐면 한 20만 불 차이가 나니까. 예. death benefit은 annuity의 most annuity product의 death benefit은 원금이에요. 좋았을 때. 아니 원금이야 원금. 근데 이제 거기는 그러니까 account value's. 어카운트 밸류에다가 데스 베네핏이 어떻게 돈은 하냐면 안전한다고 봐요. 5년 안에 만약 이게 플럭처에이트 하다가 어떤 하이 히스트 포인트 했으면 그거를 데스 베네핏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났던 거야. 그렇지. 근데 전화를 해보니까 인컴 라이더 같은 거는 없는 거예요. 내 퀘스천은 왜 이 사람을 애누이티에 굳이 묶어놨을까? 언니 나보고 얘기해. 답을 왜냐면 벌써 그게 알고 나야. 있잖아. 답을 벌써 알고 있잖아. 그게 나야. 네. 어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죠. 지금 이제 60 넘으셨는데 넣기는 그러니까 한 40대부터 넣으신 거죠. 답이 뭐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한 종류의 어느티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티 종류가 다른 종류도 많아. 많다. 무지 많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잘하는 툴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돈이 잘하는 걸로 사용하는 그렇죠. 건 아니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렇지. 되는데. 항상 그러니까 돈을 키울 때 쓰는 어떤 툴이 있고 이거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하는 툴이 이거는 이제 좀 그지 거기에 가깝죠. 그렇죠. 연금은 아무래도 이렇게 끈에 쓰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죠. 자,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미숙이 언니가 왜 어뉴이티를 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니까
조이스가 답을 알잖아 라고 하고 답에 대해서 멘션하지 않았어요. 답이 뭐예요? 답이요? 내가 말하길 바래? 내가 말하길 바라는 거야? 거기서 그냥 스탑. 내가 말하길 바라기 때문에 얘기하겠어요. 아니 머니돈나는 원래 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에이전트의 커미션이 높은 거죠. 에이전트의 커미션이 높기 때문에 어뉴이티를 하라고 하는 거죠. 권한다. 근데 사실은 디퍼런스를 따지라 그러면은 혹시 그 사이에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밸류 위치에서 50만 불이 아니라 70만 불 데스 베네핏을 받는다면 그거는 베네핏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데스 베네핏이 스텝업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I 없는 know.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복잡한 거지. 그거를 가지고 애뉴이티에 그거까지- 넣기에는 그것까지 클라이언트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면 No. 너무 머리가 그러니까 아프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모을 때는 IRA에다가 또 애뉴이티에다 넣는다.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죠. 이거예요. 근데 이 어느워티가 더 적당하지 아무도 적당하지 않는 프로덕트는 아닌 거죠. 그렇죠. 있어요. 만든 사람이 있는 있겠지. 거지. 그렇지, 있겠지. 그렇지. 그거는 있는데 내가 지금 30대다 40대다 그럼 아닌 거지. 그렇죠. 아주 좀 우리가 내 에이지로만 생각을 한다고. 에이지만 생각한다면 근데 나 같은 경우도 아니었던 거지. 나는 만약에 5만 불을 넣었다. 그러면 그 5만 불이 이자도 복리가 아닌 이제 캡이 있는 이자로 올라가면서 10년 후에 찾을 수 있는 돈이 뭐 얼마다 데스 베네핏도 있어. 그 이제 그 밸류가 아까 언니가 얘기한 대로.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내가 이 돈을 한꺼번에 찾을 때는 페널티를 내야 돼. 페널티를 내고 찾아야 되고 10년을 기다리면 페널티를 안 냈었나? 뭐 하여튼 그런 조항이 있고 그런데 10년 동안 내가 이 돈을 묶어놔도 1점 몇 %로밖에 수익이 안 되는 채로 자라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해약하기로 결정을 한 게 페널티가 거의 10%이 발생을 하더라고.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도 난 그래도 해약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10년 동안 이 돈을 내가 그냥 갖고 노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차라리 내 비즈니스에다 이 돈을 넣으면 비즈니스가 더 커지고 아니면 내가 이거를 주식 투자를 하면 그게 더 커지지 너무 그 1점 몇 %라는 거를 그때서야 알게 된 거지. 그걸 자세히 보고 조이스가 설명을 해줬을 때. 근데 그 얘기를 처음에 막 그 이제 에이전트가 나한테 설명을 할 때는 장밋빛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장밋빛이 이렇게 7년을 묶어두고 나면은 뭐 보장이 된다. 그 다음에 30%인가를 무조건 그 회사에서 그 보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나한테 준다. 맨 처음에 하여튼, 보너스 같이 처음에 보너스가 있었어. 시작 보너스. 보통 그거에 넘어가지. 거기에 넘어갔지. 넘어가지. 그래서 그냥 막 무슨 돈 생긴 것 같잖아. 거기에 넘어갔지.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서렌더 차지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애뉴이티에 따라서 특히 이 애뉴이티가 이 IRA랑 이런 걸로 조인이 되게 되면은 어떤 회사에 따라서 처음에 디파짓 한 그 날짜로 계산하는 컴퍼니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every 근데, time 드물어. 디파짓 할 때부터 피리어드가 서렌더 생겨. 차지를 그러니까 서렌더 피리어드를 계산하는 거예요. 엄청 복잡하네. 엄청 복잡하죠.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들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그만 넣기 시작한 게 2000년까지 넣으셨어. 아니야, 2020년까지? 2040년에 찾아야 돼. 지금 2020년에 들어간다 오늘. 아, 7년. 7년. 네. 2020년에 이제 스탑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때 넣은 돈은 7년, 그러니까 7%, 6%, 5% 이런 식으로 해서 7년간은 서렌더 차지가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그래서 내 제가 것도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네. 지금 뭐 그렇게 얼마는 아니더라고요. 다 토탈해서 한 2,400불인가 이렇게 붙는데 1년이 지나갈 때마다 500불씩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그냥 나 서렌더 차지 되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 이제 5년을 기다리셔야지 그 사람은 Free. Free to go. Free to go. 그런데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 이 김윤희 씨의 이 질문에 이 부분이 혹시라도 저처럼 실수할까봐 꼭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뽑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